자, 우리 56페이지 보자, 56. 자, 56페이지 보시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우리 2-1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였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인지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소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글을 쓸 때도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돼. 자, 글쓰기 숙제 있을 때 어때? 막막하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야. 자, 글쓰기 단계, 계획하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글이 마무리될 때까지 단계마다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걸 해결해 나가면서 글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보면 쓰기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이 네 개가 제일 중요해.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이것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너무 두껍네요. 해결해가는 과정이 쓰기예요. 자, 그럼 글쓰기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써보자. 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우리 단계별로 볼 건데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 자, 글 쓸 때 시작은 항상 계획부터 시작이죠. 도대체 글을 어떻게 써야 될까? 막막할 거야. 이때는 어떻게 해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합니다. 자, 일단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글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내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인지에 따라 갈래가 달라질 거고, 또 내가 전하려는 내용,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글이 달라질 겁니다. 자, 주제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독자. 자, 독자를 먼저 분석해. 독자가 나이가 몇 살이고 얘네들의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얘네들은 어디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지를 고려해서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매체에 올릴 거냐, 예를 들면 학교 신문에 올릴 거냐,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릴 거냐에 따라서 쓰기 방법이나 쓸 수 있는 자료들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매체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일단 세웁니다. 자, 계획이 다 됐어요. 자, 주제도 정해졌고, 자, 글의 종류도 다 정해졌고, 목적, 독자도 누군지, 매체까지 다 정했어.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자, 내용 마련하기. 자, 그러면 내가 아는 것만으로 쓰기는 부족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나 글에서 다룰 내용에 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해. 또 어떤 걸 담아야 될까? 자,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일단 내용 마련하기에서는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마인드맵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떠오르는 것들을 다 써봐. 써보고서 여기서 나 이 부분 잘 모르는데, 자, 그러면 부족한 배경 지식은 인터넷, 책, 신문 등에서 찾아서 자료를 마련합니다. 자, 자료가 마련이 다 됐으면 이걸 마련한 거 다 쓰는 게 아니고 주제에 맞는지, 내가 쓰려는 목적에는 적절한지, 독자의 수준이나 혹은 독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건지, 내가 쓰려는 매체에 넣을 수 있는 자료인지 고려해서 골라내기까지, 정리하는 것까지가 내용 마련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브레인스토밍하고 떠오르는 거 막 다 적은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서 그 중에 적절한 걸 골라서 정리까지 하는 게 내용 마련하기야. 자, 내용 마련이 끝났으면 이제 어떤 순서대로 글을 쓸지를 생각해야겠죠. 여기가 내용 조직하기. 자,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할까? 자, 그러면 당연히 자, 내가 쓰려는 글의 갈래의 구조에 따라서 개요를 작성해야 돼요. 자, 주장하는 글 쓸 거면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 개요를 써야 되겠죠? 자, 설명하는 글 쓰려면 처음, 중간, 끝에 맞춰서 개요를 짜고 이 개요의 내용을 조직합니다. 자, 개요 조직이 끝나고 나면 더 넣어야 될 내용이나 빼야 되는 거나 혹은 순서를 좀 더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 있는지를 다시 볼 거야. 아이고, 왜 이래. 자,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순서를 바로 잡을 수도 있고 내용을 좀 부족해서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주제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2단계에서 빼도 돼. 그러니까 시작부터 계속해서 고쳐 나가는 겁니다.
개요를 짤 거고요. 또 글의 흐름을 고려하면서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고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어. 자, 개요 작성이 다 끝났고 정리가 다 됐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표현하기 단계죠. 자, 표현하기 하려고 할 때 항상 첫 문장이 제일 어렵죠. 자, 그래서 첫 문장은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하면 독자가 좀 재미있게 읽을까? 어떻게 표현하면 좀 더 내 느낌이 잘 전달될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거야. 자,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표현. 자, 그리고 독자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표현을 씁니다. 항상 자,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독자가 너무 어려워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수준에도 맞고 얘네들이 흥미를 느낄 만하게 써줍니다. 또 다양한 표현 방법, 관용 표현 같은 거 써서 인상 깊게 표현하는 게 좋겠고 또 글을실을 매체 특성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다 썼으면 고쳐쓰기. 자, 고쳐쓰기가 마지막에 있다고 마지막에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고쳐쓰기는 처음 시작 계획하기 단계부터 글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다 쓰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보라는 거야. 그래서 맨 끝에 한 번 넣어준 거야. 자, 어떻게 하면 글의 완성도가 높아질까? 주제랑 안 맞는 건 없나? 맞춤법은 맞췄나? 요렇게 고쳐쓰기죠. 자,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내용의 흐름은 자연스러운지, 어법에서 어긋난 표현은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 보고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제에 벗어난 내용, 또 어법에 어긋난 표현,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 돼요. 자, 글쓰기 과정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 더 잘 짜인, 더 멋진 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 가서 이 친구가 글 쓰는 것을 따라가 볼 거예요. 지우의 여행지 소개 글쓰기. 안녕, 난 달빛중학교 3학년 김지우야.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 자, 매체가 나왔어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다 쓸 거야. 매체.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 자, 계획하기 단계에선 뭐 한다?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해서 계획한다 라고 했어. 지난 주말에 가본 청산도가 정말 아름다웠어. 이게 글을 쓰는 계기가 되고 글씨가 왜 이러죠? 좀 더 이쁘게 계기. 자, 글 쓴 계기. 청산도의 슬로길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 청산도 슬로길의 아름다움이 주제. 자, 이것을 알리는 글 혹은 소개하는 글. 이게 목적. 블로그에 이 글을 올리면 자, 블로그 매체 나왔죠? 주로 누가 읽을까? 아마 내 블로그에 자주 오는 친구들이겠지. 독자. 그렇지. 그럼 친구들이 청산도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써야겠어. 자, 그래서 지금 계획하기 단계에서 뭐 나왔어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 정리해볼까? 자, 주제는 청산도의 아름다운 슬로길. 목적은 슬로길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예상 독자는 친구들이고요. 매체는 그치, 블로그. 자, 뒤로 넘어가면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마련하기. 자, 우리 내용 마련하기 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 자,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서 청산도, 자, 그리고 청산도 역사, 청산도 주변 관광지, 위치, 지명의 의미, 자, 그리고 그 중에 슬로길 1번, 4번, 5번 코스. 자, 이렇게 막 떠올려 봤어. 근데 떠올렸는데 이거 내가 자세히 잘 모르잖아. 자,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글을 쓰기에 내용이 부족해. 자,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에 부딪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 방안 이렇게 하자. 청산도 관광 누리집과 여행 책자에서 자료를 찾아서 해결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자, 마련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글에 담을까 고민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야겠어. 바로 독자의 흥미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은 빼야지. 자, 여기 보시면 청산도의 역사, 청산도 주변 관광지도 마인드맵에 그렸다가 빼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주제와 거리가 머니까 빼고, 자, 나머지 것들만 조사해서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래로 내려가면 지우가 내용 마련하기 위해서 부딪힌 문제와 그 해결 방법. 자, 배경 지식이 부족해요. 관광 누리집과 여행 책자에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지 어려웠어요.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요. 주제와 거리가 먼 거, 청산도 역사나 주변 관광지는 삭제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 자, 내용 조직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다? 개요를 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 자, 순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청산도를 소개한 뒤에 1, 4, 5번 코스를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자, 흐름을 자연스럽게 잡아줬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처음 부분에 청산도를 소개해요. 위치와 지명의 의미를 알려줄 겁니다. 자, 중간에서 1, 4, 5번 코스를 소개할 거고요. 자, 청산도 소개하고 1, 4, 5번 코스 권유하면서 마무리해야지 라고 했는데, 자, 두 번째 생각. 자, 더 넣어야 할 내용은 없나? 자, 그래서 뭐 넣기로 했어요? 1, 4, 5번 코스를 소개하기 전에 슬로길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1, 4, 5번 코스를 추천하는 까닭을 넣어야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자, 요 사이에 요것을 넣어줘야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조직하기에서 부딪힌 문제와 해결 과정.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청산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슬로길에 1, 4, 5번 코스를 소개하기로 했어요. 추가할 내용은 없나? 그럼 코스 소개하기 전에 슬로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왜 이 코스를 추천하는지 까닭을 넣어줘야지 라고 했어. 자, 그럼 얘가 이 개요대로 잘 썼는지 한번 봅시다. 자, 네 번째 표현하기. 자, 블로그입니다. 매체. 자,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라는 제목을 달아줬는데요. 자, 항상 쓸 때 제목도 고민이죠. 자, 바로 여기도 밑줄. 이 네모칸에 있는 게 문제에 다 나와. 자, 어떤 제목을 붙여야 청산도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문제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어. 자, 바로 자, 청산도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제목으로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첫 번째 문장. 자, 청산도라는 섬을 알고 있나요? 자, 왜 이렇게 썼냐? 독자의 흥미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질문을 던져서 자, 독자의 흥미를 유발했다. 자, 그래서 청산도 소개부터 나옵니다. 청산도는 남해의 큰 섬 완도에서 20km가량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50분 정도 가야 닿을 수 있답니다. 이 아름다운 섬은 산도 바다도 하늘도 푸르다고 해서 청산도라고 부른다고 해요. 1981년에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2007년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슬로시티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청산도 소개를 먼저 해주는데 자, 앞부분에 뭘 넣어줬냐면 청산도의 전경을 보여주는 사진을 먼저 넣어서 청산도에 대한 이해도 돕고 흥미도 불러 일으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고 왜 내려가냐. 자, 그래서 여기 글의 앞부분이니까 청산도의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을 넣어줬습니다. 자, 전경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독자의 이해 그리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앞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이런 역할들을 하죠. 자, 그리고 자, 내가 찍은 거 아니면 무조건 출처를 밝혀야 돼요. 자, 출처를 왜 밝혀? 내 거 아니니까 저작권을 지켜는 겁니다. 바로 이거 쓰기 윤리예요. 쓰기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 자, 청산도를 둘러보려면 슬로길을 따라 걸으면 좋습니다. 슬로길은 모두 11개 코스, 17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슬로길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산도 주민들이 마을 간 이동로로 이용하던 길을 조금 손보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보시면 위에서는 청산도를 소개했고 이제 슬로길로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부터 슬로길에 관한 내용이니까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문단을 바꿔줍니다. 자, 위에 거랑 아래랑 문단을 나눠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청산도 주민들이 마을 간 이동로로 이용하던 길을 조금 손보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산을 허물고 논밭을 파헤쳐 새로 만든 것이 아니어서 주변의 자연과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길을 걸으며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름다워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해서 슬로길이라는 멋진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자, 아까 얘가 계획한 대로 잘 쓰고 있죠. 자, 지금 보면 아까 계획에서 자, 청산도 위치랑 지명, 자, 그리고 슬로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이제 뭐 나올 차례? 145번을 추천하는 까닭이 나올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5번 가기 전에 슬로길 지도를 먼저 보여줘요. 자, 그럼 어때? 이따가 내용을 읽을 때 이거 블로그니까 우리는 페이지가 넘어가지만 블로그니까 이게 뭐야 이거 밑으로 그치? 스크롤하면 나온단 말이야. 이거 보고 바로 밑에 거 이해 안 되면 다시 올려서 이 사진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지도를 보면 슬로길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해를 높여줘요. 자, 그래서 지도를 넣어줘서 이해를 높인다. 자,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요 지도 먼저 보고 뒤로 가요. 11개 코스를 모두 걸어보려면 적어도 4일 정도는 필요합니다. 천천히 걷는다면 하루 이틀 더 걸리겠죠? 슬로길 모두를 천천히 걸으며 느긋하게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방학이 아닐 때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박 2일로 145번 코스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이유 1,4번 코스는 주변의 경치가 특히 아름답고 5번 코스는 곳곳에 다른 데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추천하는 까닭 이유가 나왔어요. 자, 1번 코스. 자, 이제 코스 설명이 시작되니까 한눈에 쏙 들어오게 큰 글자로 보여줍니다. 자, 소개하려는 코스를 큰 글자로 제시해서 알아보기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독자가 알아보기 좋으라고 1번 코스 크게 시작했죠? 청산도의 남쪽 바닷가를 따라 나 있는데 산, 들, 바다의 경치를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노란 유채꽃이 피어있는 유채꽃밭과 바닷바람에 일렁이는 자 일렁인다. 바닷바람에 청보리가 크게 흔들리는 느낌. 이 느낌을 잘 살리고 싶어. 흔들린다는 그 느낌이 안 살아. 그래서 뭐 하기로 했어요? 일렁이다를 쓰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일렁이는 자 느낌을 살리는 표현도 고민했어요. 자 느낌을 살리는 표현. 자 청보리밭 그리고 탁 트인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코스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영화, 무슨 드라마 찍었을까 궁금하죠? 네, 아니요. 자, 1번 코스를 배경으로 하여 찍은 영화, 드라마를 설명한 글도 바로 읽어볼 수 있게. 자, 이게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할 거냐면 링크를 걸어 놓을 거야. 자,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 거기 링크 타고 가는 거야. 링크. 자, 링크를 건 거는 뭐 때문이야? 얘가 블로그니까 링크를 걸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자, 매체 특성을 고려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매체 특성을 고려해서 링크를 걸어서 궁금한 친구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 끝에 있는 화랑포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마련된 곳이
있는데 그거 왜 이렇게 자꾸 끊어지지? 그곳에서 저의 인생사진을 얻었답니다. 자, 인생사진 뭔지 궁금하죠? 자, 그래서 자기가 찍은 사진을 넣어줍니다. 자, 풍경은 이렇고 인생사진은 여기다. 자, 자기가 찍은 거니까 저작권 나한테 있어. 그래서 출처 안 밝혀도 돼. 자, 4번 코스는 역시 새로운 코스 나오면 큰 글씨 낭길이라고도 합니다. 섬의 남서쪽 바닷가 낭떠러지를 끼고 나 있지만 울창한 나무 사이로 구불구불 뻗어있는 오솔길이어서 위험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답니다. 걷다 보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신비로운 길이에요. 자, 이때 이 느낌. 자, 4번 코스를 걸을 때의 느낌.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 썼냐면 비유. 어디 나왔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 비유. 비유 중에서 집유법이죠. 그렇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때 그 느낌이 되살아 나네요. 자, 생생한 표현을 위해 비유하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4번 코스에서 본 바다가 요런 느낌. 자, 그래서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제 마지막 코스. 5번 코스는 옆으로 뒤집어 놓은 니은자처럼 생겼는데 이 코스를 걷다 보면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들이 우리를 반깁니다. 범바위는 범이 웅크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또는 바람이 불 때면 바위 틈에서 버무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러한 이름이 붙은 바위산입니다. 범바위 정상에 섰을 때 먼 바다와 여기저기 떠있는 작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와 저도 모르게 우아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자, 범바위 사진도 보여주고. 자, 범바위에서 내려와 바닷가 쪽으로 걷다 보면 구들장론을 볼 수 있어요. 자, 친구들이 구들장론이 무엇인지 알까? 자,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구들장론은 뭐 했냐면은 사진도 보여주고요. 자, 옆에 구들장론 사진이 나오죠? 자, 그리고 구들장론을 설명한 누리집을 연결. 역시 여기도 링크를 걸어 놨어요. 구들장론에 대해서 설명한 누리집을 이어놔서 궁금하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 자, 구들장로는 돌이 많고 흙과 물이 부족한 청산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특이한 논입니다. 바닥에 구들장처럼 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부어 만들었는데 청산도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해요. 장기미의 변도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볼거리입니다. 이곳에는 공룡알 같은 큰 돌이 많이 널려 있어 공룡알 해변으로 부르기도 해요. 바닷물이 깨끗해서 당장 뛰어들고 싶었지만 아직 여름이 아니어서 해변을 걷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5번 코스까지 소개가 끝났고, 자, 이제 마무리. 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되겠죠? 자, 그래서 청산도 여행을 권하는 내용을 인상 깊게 표현하면서 마무리해 볼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섬 청산도의 멋진 슬로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자, 권유하면서 인상적으로. 자, 그 다음 뭐 했어요? 참고한 자료에 출처를 넣어서 쓰기 윤리를 준수한다. 자, 그러면 지우가 표현하기에서 부딪힌 문제. 자, 제목 짓기가 어려웠는데요. 글의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게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라는 표현을 떠올려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글을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이었어요. 독자의 흥미. 그치? 질문을 던져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자, 어떤 사진을 제시할까? 자,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제일 처음에는 청산도의 전경, 청산도 슬로길의 지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찍은 사진들 같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문단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할 때, 자, 새로운 내용, 슬로길 내용 시작할 때 문단 바꿨고요.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 표현, 적절한 단어. 자, 청보리가 흔들린다. 느낌이 안 살아. 일렁인다. 라고 했고, 자, 비유. 바다 위를 걷는 것 같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자를 크게 하거나 혹은 웹페이지 링크를 걸어뒀어요. 또 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했을 때는 청산도 여행을 권하면서 인상 깊게 마무리해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쳐쓰기 5번째.
자,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뭘 고른다?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나 어법에 어긋난 표현은 없는지를 보시고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는 주제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 단어는 되게 쉽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